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액호도 잘 보냈어요? 시댁과 친정의 인사도 드리고요.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가 시작됐을 겁니다. 네, 정체는 내일 새벽 3시쯤에나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인태 기자, 지금 서울 톨게이트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톨게이트는 것처럼 요금소를 통과해 지방에서 서울 톨게이트는 잘 뚫리고 있는데 딴 데는 좀 막히는 데가 있나요?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5시쯤 절정에 달했는데 오늘만 54만 대의 차량이 서울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폐쇄 회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부산 방향 흐름은 원활하지만 서울행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입니다. 빨간 불빛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10분, 광주에서 5시간, 강릉에서는 3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3시쯤에나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마지막까지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네, 고속도로 상황 살펴봤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카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인데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오늘 오전 9시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현장에서 조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의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고발되면서 지난달 25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한동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조 장관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카의 조속한 귀국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조 씨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관여 여부, 역할 등을 집중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씨로부터 어떤 진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핵심 연결고리인 오촌 조카가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입국과 체포 배경에 많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입국하게 된 걸까요? 박호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펀드의 사실상 소유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 하자 직전에 해외로 나갔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필리핀에서 베트남과 괌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나돌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갑자기 입국해 체포된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 씨의 전격 귀국은 최근 펀드 투자사인 웰스 C&T 최모 대표와 지난달 23일 나눈 통화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웰스 C&T는 조 장관 가족의 코링크 PE 투자금 14억 원 가운데 13억 8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관급 공사 수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웰스 C&T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 그 자회사인 2차 전지업체 WFM과의 투자 의혹 등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말맞추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펀드의 핵심 인물이자 오촌 조카로서 도피를 계속한다면 조 장관 측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귀국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펀드와 관련된 의혹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조 씨가 펀드 관계자는 물론 조 장관 측과도 교감한 것이 입국 배경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보도를 먼저 보실 거고요. 속도 내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수사 뉴스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찰 취재기자 중계차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배욱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연휴인데도 주요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를 차례대로 재소환해 6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사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최모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특히 해외 도피 중이던 조 씨가 귀국하기 전 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펀드 운용사인 이모 대표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수십억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 대표는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와는 금액이 다른 74억대 투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코링크 P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 인물인데 조 장관 오촌 조카 오늘 체포된 이 대질신문도 계획이 돼 있나요? 네, 검찰은 먼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 법원이 주범이 아닌 점을 이유로 꼽았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체포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이들의 대질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해 조 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최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조 씨가 경영을 주도했는데 모든 의혹이 나에게 쏠려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고 있는 이 남성.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향후 검찰 수사 방향 어떻게 될지 법조팀의 김순철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조 장관 일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촌 조카 조모 씨입니다. 네, 오촌 조카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조 씨는 증권가에서 이름을 꽤 날렸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조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초 저희 취재진이 해당 카페를 찾아냈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8월 18일에 카페를 폐쇄하겠다는 공지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해외 도피 가능성도 의심된 바 있습니다. 네, 8월 18일이면은 조국 후보자 논란 한창일 때 그때 폐쇄를 시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촌 조카 조 씨라는 저 인물이 오늘 압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진 귀국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조 씨는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경위는 저희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검찰에서는 함구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 송환보다 자진 귀국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이 공항 현장에 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자신의 녹취록이 드러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이어지다 보니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자진 귀국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조 씨가 조국 장관 일가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좀 상당히 복잡한데 핵심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쉽게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 조 씨는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펀드 투자와 관련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조사해야 할 인물인데요. 하지만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처 등은 전혀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6일날 청문회 때 그 사모펀드 모른다 이 발언 다시 들어봤는데 자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검찰의 이 사모펀드 수사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우선은 조 씨 진술에 따라서 그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점을 영업에 이용했는지, 조 장관 가족이 실제로 코링크 PE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변인들과 말맞추기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 역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는 건데요. 검찰은 정 교수 연구실의 PC 한 대와 자택에서 쓰던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촌 조카 체포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더 속도를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체적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법조팀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지난 2016년에 상사의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검찰 조직 문화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학교 제자이자 고향 후배의 비석을 만져보고 고인의 부친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비위행위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죽음이 검찰의 상명하복식 문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조직 문화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이 된 만큼 연휴 끝나고 돌아가서 교육과 승진 문제를 쭉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좋을지도 검토를 하고 유족들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조 장관의 의지를 지지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좀 풀렸습니다. 오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또 위로도 되고 해가지고. 일각에선 조 장관의 이런 행보가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0일 검찰 개혁 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11일에는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야권에서는 추석 연휴인 오늘도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범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에서는 어느 당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까? 학부모와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과 불량 장관 임명 철회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찾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강경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저녁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1인 시위를 했다고요. 학위 논문의 제1여자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다 보니 귀경길에 오르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후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귀경길 시민을 대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황 대표는 조국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박수와 환호로 황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몰려든 시민들로 황 대표가 자리 잡은 서울역 2번 출구 앞은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조경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함께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도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권영모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의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가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그리고 추석 이후 요동치게 될 정치권의 움직임 취재 기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동하 기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어요. 흥미로운 게 조국 장관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몇 계단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저 뒤를 보시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15.9%로 1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4%로 2위,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7%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예. 광복절 여론조사에선 4.4%로 6위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3계단이나 상승하면서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단숨에 앞섰습니다. 야당에서는 장관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3계단이나 상승했어요. 이유가 뭘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조 장관을 둘러싼 진영 대결 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으론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 장관을 새로운 여권의 후보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맞아 여러 언론사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었는데요. KBS 조사를 보시면 부정평가가 53.3%로 긍정평가가 44.8%로 나타났는데 네. 4주 전 조사 때보다 부정평가는 6.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네. KBS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긍정적 답변은 40%를 밑돌았습니다. 예. SBS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가 51.6%로 잘하고 있다보다 6.5%포인트 더 높았는데 부정평가에 영향을 준 건 경제와 함께 바로 인사정책이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동하 기자도 어제 추석 차례 끝나고 뭐 밥상에서 전국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제 관심사가 앞으로 추석 이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관심일 텐데 여야가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추석 민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전국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장 정기국회와 연말 예산안 전국을 언급하면서 민생국회와 필수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후속 대책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직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이제 시동을 걸겠죠? 네, 또 조국 장관 임명의 후폭풍이 한풀 꺾였다고 보고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 전환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을 비롯한 대여 투쟁을 좀 더 강화할 전망인데요. 추석 전에 거론됐던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건의안 제출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범죄자 조국을 수사 중에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끌어내려야 돼요. 황 대표는 또 오늘 올린 SNS에서도 조국 사태 이후는 달라질 것이라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여권과의 대대적인 충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투쟁 방식하고 이제 대응을 놓고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부재하다 뭐 이런 비판인데 지도부의 부담이 크겠어요. 네, 실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을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는데요. 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패스트트랙 전략 실패로 국회의원 59명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했고 조국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줬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맹비난해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상황에 책임을 지고 나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한국당 전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이 내부 총질을 그만두라 맞불을 놨습니다. 민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고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원로들께서는 제발 이 혼란한 전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나눠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모양새에 아무래도 좀 속이 탔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 입장은 나온 게 있어요? 정작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투쟁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명절 연휴가 지난 이후에 진행될 여론조사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치열하게 펼쳐질 여야 주도권 싸움도 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동화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사건, 사고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는데요. 부부싸움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가 하면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도 흉기에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잠에서 깬 초등학생 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집 안방에 쓰러져 있는 부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등 부위를 크게 다친 아내와 손목을 다친 남편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만큼 경찰은 이들 부부가 다투던 중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뒤 본인도 자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런 소리가 들리고 대화도 좀 시끄럽게 나는 것 같아 보니까. 경찰은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벌여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어제 낮 1시쯤에는 서울 방배동의 한 쪽방촌에서 50대 남성 최모 씨가 이웃에 살던 60대 2명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네, 반대촌이요. 계속 확인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최 씨가 이웃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말싸움이 붙자 흉기를 휘두른 걸로 보고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이었던 어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났습니다. 방화범을 잡고 보니까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0여 명도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충북 청주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3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20명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1층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던 40대 남성을 방화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불을 지른 곳은 다름 아닌 이 남성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였고요. 본인이 라이터를 불러 질렀다고요. 경찰은 방화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울릉도 한 도로에서 운전사와 관광객 39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 당진 방면 신양 나들목 인근에서는 SUV가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를 피하려다 다른 차들이 오중초돌 사고를 내 3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양의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공업 용수관이 터지며 일대가 물바다가 됐죠. 어제 오늘 이틀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차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물이 넘쳐 흐릅니다. 차량들은 바퀴가 물에 잠겨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인덕원역 사거리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건 어젯밤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지하에 매설한 공업용수 관로가 파열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차 가고 난 뒤에 바로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냥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모면했어요. 그러면 죽을 뻔했죠. 다만 이 사고로 차량 10여 대가 침수됐고 집안 일부가 깊이 1.5m 정도 가라앉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뒤덮었던 물은 오늘 새벽 2시쯤 모두 빠졌지만 파열된 배관을 복구하고 있어 아직도 통행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6차선 중 3개 차로에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줘도 대가를 거의 못 받는다면서 동맹국들을 비난했습니다. 곧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지난번에 미국이 지금의 6배 수준 6조를 우리한테 요구했는데요. 동맹국이라면서 이거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 트럼프가 방위비 장사한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돈 달라는 포즈 취한 것 같아요. 연자영 기자입니다.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언급하던 중 방위비 얘기를 꺼냅니다. Great military, and we defend countries that are immensely wealthy. They don't pay us for almost anything. 이어 동맹국들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You got to help us out. You got to pay a little bit. And they go, no, no, no. I said, sometimes our allies treat us worse than anybody else, but we can't let that.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의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우리 정부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대폭 증액된 방위비 청구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의 컴퓨터 해킹 능력은 전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해킹 그룹 3곳을 제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대화 노력은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돈줄은 계속 조이겠다는 양면 전략일까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에 대한 첫 제재로 지난해 9월 기소한 북한 해커 박진혁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 세계의 컴퓨터를 해킹해 큰 피해를 끼치고 북한에 여러 개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박진혁이 소속된 라자로스 그룹과 하부 해킹 그룹인 블루로로프와 안다리에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이 통제하는 이들이 탈취한 불법 자금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미 재무부가 기존 제재의 연속된 흐름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무르익는 시점에 나온 발표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e will, certainly they want to meet. They'd like to meet. I think it's something that will happen and we'll see.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 등 당근을 내놓으면 재무부는 북한의 돈줄을 되는 채찍을 가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잘 쉬셨죠? 자, 최 앵커께서도 송편 많이 드셨어요? 좀 먹었죠. 사실 근데 요즘 송편에서는 소나무 향내가 안 나잖아요. 그러게요. 이 송편의 송자가 소나무 송자인데 말이죠? 그렇죠. 저 어렸을 적엔 뒷산에 올라가서 솔잎 따다가 실에 넣고 찌그려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연의 향기가 났겠네요. 그렇죠. 이번 연휴에 도심 나들이객들도 많았지만요. 자연 속의 그 힐링족들도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행복한 연휴들 보내고 계시군요. 좀 부럽죠. 네, 정태영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가족이 들뜬 표정으로 궁에 들어섭니다. 유모차를 탄 아이는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이 새롭기만 합니다. 이게 남편이 외국인이고 그래서 한국적인 걸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경복궁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궁을 연 서울의 고궁에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이었습니다. 비록 흐린 날씨지만 이곳은 연휴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곳곳에서 코를 자극합니다. 선선해진 날씨 속 소중한 사람들과 캠핑을 즐기는 이 순간만큼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추석 때 그 캠핑을 나와서 보드게임 즐기면서 같이 노니까 왠지 좋고 학교를 빠지니까 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바깥 나들이를 취소하고 실내로 계획을 바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영화관은 연휴에도 단연 데이트 1순위입니다. 저희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갖고 그래서 실내에서 즐기고 싶어서 왔어요. 즐기는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길었던 연휴를 보내기 싫은 마음만은 모두가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추석 연휴 맞아서 반려견들의 팔자가 주인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답니다. 어떤 강아지는요, 송편에다 맞춤 한복 선물에다가 애완견 호텔에서 행복한 연휴를 맞이했다고 하고요. 이 보도 보면서 아마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아요. 개 팔자가 상팔자다. 예. 근데 버려지는 애완견도 있고요. 반려견들 팔자가 극과 극이랍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애견 호텔. 반려견들이 한데 어울려 뛰어놀고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의가 쇄도해 하루 최대 5만 원까지도 하는 반려견 숙박 예약은 연휴 시작도 전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장기 호텔 예약도 들어왔었고 거진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예약하시는 것 같아요. 명절 때나 이제 장시간 이제 집을 비우게 되면 이제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제 애완견 호텔이 있어서 한 점원이 반려견의 목과 가슴둘레 등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명절을 맞아 반려견의 맞춤 한복을 제작하는 겁니다. 전용 송편 등 반려견을 위한 추석용 선물 세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반려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버려지는 반려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전후에 버려진 반려동물 수는 1,772마리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추석을 맞아 서민 가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쉼터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집을 비워야 하는 가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기견을 방지하는 차원도. 명절만 되면 북적이는 애견 호텔과 유기견 보호소. 반려견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경기 시흥과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서울을 이어주는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철길이 놓이는 지역을 따라서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의 황금 노선인 신안산선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5km 길이의 복선 전철로 5년 뒤인 2024년 개통이 예상됩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1시간 40분이 걸리지만 신안산선이 뚫리면 25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21년 만에 첫 삽을 뜬 겁니다. 서울을 하루에 짧은 시간에 왕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안산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목감역이 들어서는 시흥 목감지구의 한 아파트는 2014년 분양가 대비 2억 원 넘게 뛰었고 현재 호가는 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시발점인 인천 송도의 부동산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한 아파트의 경쟁률은 2111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성적을 냈습니다. 교통망이 좋아지고 유입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지금보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통 호재가 집값에 이미 반영된 데다 철도는 제때 완공되는 경우가 적은 만큼 묻지마 투자는 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종일 하늘빛이 흐리더니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맑은 하늘 보긴 힘들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은 낮부터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이 29도로 이맘때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9도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이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는 호남과 영남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MBN 카메라가요, 지금 남산 주변 하늘에서 달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산에 달이 떴을 텐데 네. 날이 흐려서 볼 수가 없네요. 네, 어제 보름달에서 이제 하얀 달로 들어갈 텐데 사실 오늘 달이 어제 달보다 좀 더 크다면서요. 네, 뭐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저희 뉴스 스튜디오에는 달이 떴습니다. 달이 떴다고? 네.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요. 여기 떴잖아요. 옷도 보름달 색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좋아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 연휴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